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자, 아주 더운 여름입니다. 근데 이제 장마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예. 와, 끝나니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뜨겁게 지금 장렬하고 있는 태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네. 시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만요? 2차 전지. 2차 전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도대체? 방송 야.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이건 앵커와 제가 이거 어디까지 갈까? 와, 진짜 설명이 불가능한 거는 이미 지났고. 아니, 저희가 네. 사실 2차 전지를 띄우려는 생각은 뭐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띄웁니까? 그냥 그걸? 지금 네. 장의 현실이 그렇죠. 예. 2차 전지, 오로지 2차 전지만 계속 갑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룹주. 와, 여기서 이렇게 크게 또 도약을 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날은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 맨날 오프닝 할 때마다 하는 게 비슷한 시장 얘기를 해서 저희도 맞아요.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어서 여기서 소외되신 분들은 정말 좀 어떻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참한, 그쵸. 처참한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랭킹쇼 2시간 종목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2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네.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 통상 시작하면 한 700명 이러는데 네. 거의 1000명 가까이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궁금증 저희가 좀 많이 해결해 드릴게요. 밑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있으니까 요걸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트레벨류님께서 지금 걱정을 굉장히 하고 계십니다. 네. 포모의 투기에, 포모 아시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그 공포감. 그래서 그걸 포모라고요? 한쪽으로 많이 쏠린다 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오 마이 갓. 정말 그렇군요. 똑똑하신 거예요. 정말 아나운서 같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참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남겨주고 계신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종목들은 안 올리고 계시는데 인사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종목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 랭킹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는 제가 골랐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엘니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작은 뜨겁게, 네. 지구는 더 뜨겁지 않아요? 지구가 뜨거운 거는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십시오. 북구가 남구가 녹지마 특집. 그렇습니다. 역대 평균 지구기온의 가장 더운 날. 그러니까 이게 네. 다 보면은 평균이 한 10몇 도대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개별적인 나라로 가버리게 되면 그게 3, 40, 50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단순하게 저는 이 과거가 제일 낮고 네. 뭐 현재가 제일 높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다면 아니라 사실 뭐 술이 맞출 의미도 없죠. 그럼 뭐하러 적었습니까? 이게 어느 때는 높고 어느 때는 낮는데 뭐 엘니뇨, 라니냐 있으시죠? 이제 그거 아시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멀리 가니까 2002년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은 2023년 7월, 이거 지금 올해. 아닙니까? 올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1위는 쉽고 나머지가 어려운 랭킹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제일 덥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요. 그리고 2002년 7월, 저 때 월드컵 당시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는 그때도 정말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덥게 응원했던 그런 예.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역대 평균 기온 기준 가장 더운 날 핫서머 특집입니다. 그래서 이 랭킹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남겨드렸으니까 1위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을 제가 먼저 가볼게요. 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되게 옛날에 몇 년 전에 네. 2차 전지나 이런 걸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요즘 오버래핑이 많이 돼요. 그렇죠. 진짜 그런 시장이 왔어요. 진짜 그런 장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최영희 영희님께서 이것도 올게 왔군요. 네, 포스코 엠텍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진짜 네, 오늘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뭐 거의 상한가라고 보시면 뭐요? 돼요. 이거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는 아니고 아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거의 상한가입니다. 와. 지금 46,850원인데 사셨던 가격이 34,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갖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늘 확 떠버리니까 수익이 확 나버린 거죠. 수익 중이라 그렇습니다. 간이 떨려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계속 갖고 계신 분은 또 갖고 계신 분대로 떨리는 상황.
자, 매도가랑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 오늘 강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 58,000원, 이제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손절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6,000원 현재 기준인데요.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신단가가 34,000원 샀기 때문에 기준선으로 손절가 38,000원 드리겠습니다. 38,000원 깨지지 않으면 일단 가져가면서 목표가 58,000원이다 하고, 여기 리튬 관련된 종목이죠. 그럼 포스코 그룹이 완전히 철강 회사에서 소재, 친환경 소재, 리튬, 니켈, 양극재부터 음극재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도 폭발적으로 관련된 이제 수혜가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신규가 들어갔을 때는 가는 주식을 따라가기 아주 강심장에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빠지면 사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아니면 나는 겁나서 못 들어가니까 그럼 안 하고 내 것만 봐도 됩니다. 뭐 워런 버핏이 주식을 거의 평생 했는데 80년 이상 잘 모르는 애플 또 2018년가 샀나요? 아주 늦게 샀고요. 남들보다 10년 늦게. 아직도 엔비디아를 안 산 걸 보려. 올해 초에 테슬라 샀어요. 동범아서도 16년도부터 17년 테슬라 사라고 그러고, 엔비디아도 16년도, 15년도 테슬라, 엔비디아만 미국 주식 2개만 사라. 우리나라는 16년부터 배터리 주식만 사면 인생샷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워런 버핏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워런 버핏 못하는 게 아니죠. 워런 버핏은 자기 투자 철학,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분은 뭐, 연간, 코로나 전에는 연간 4%밖에 안 돼요, 수익률. 그래서 복리로 계속 가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평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급등주를 따라잡았을 때는, 손절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치 평가 안 됩니다. 아직도 나오진 않아요, 실적도.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작년 8월에 배워야 산다 25만 원대. 이제 사시라 여기서 9월에 급락했죠. 25. 그럼 이제부터는 25년도 리튬, 니켈, 코발트부터 전부 다 양극재부터 폭발 실적이 나니까 2, 3년을 들고 갈 생각으로 25만 사놓으면 사상 고점인 76만 5천 돌파한다. 지금 오늘 거의 돌파하려고 그러잖아요. 76만 4천 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부터 조금 팔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2, 3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3배가 나오잖아요. 이게 미리 사놓고 물 밑에 사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사가지고 10% 샀어요, 이거를. 수익이 좋으니까 겁날 필요가 없죠. 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지선만 지지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 워낙 내려가 급락을 하니까 여기도 보시면 39%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 끝났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지지선을 구축해가지고 현재 기술적 보면 십자봉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극재나 2차 잠깐 조정은 8월 다음 주 후반이나 아마 한번 변곡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58,000원 정도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단순합니다. 주식은 2,000원이죠. 30 빼면 6만 원이잖아요. 여기 저가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주식은 주식 투자자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직관적이고 문해의 전법을 주로 하고 막 따라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 여기가 최저가가 5,170원이에요. 2020년도. 그럼 10배는 가니까 그럼 51,7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47,000원 거의 이제 올라오면 이제부터는 팔 생각해야 되는데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지지선을 구축해서 딱 가면 됩니다. 기업 내용 분석해서 저평가니 고평가니 지금 그렇게 하면 전혀 지금 시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보면 볼 수 있으면 차트를 보면 되고 60분 봉을. 그래서 제가 60분 보니까 60분 봉으로는 42,000원이지만 일단은 38,000원 잡아준 건 천천히 어떻게 하든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38,000원 손절가로 목표가 58,000원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자, 갖고 계시고요. 목표가 58,000원. 이렇게 예. 끝을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예 그냥 전에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가 드린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58,000원. 그리고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36,000원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 기세가 지금 얼마나 대단하면, 게다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 확신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역시 예. 되는 데는 진짜 이렇게 되나 봐요. 자, 해뜰날님께서 이런 장은 처음이네. 네. 몇몇 종목군으로 무더기로 나머지 95% 하락. 그렇죠. 진짜로 거의 다 내려가더라고요. 와,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쏠려 있는 장은 저도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요. 방송하면서 진짜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달버그님 처음 뵙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하울의 쥐기는 성. 야, 죽이는데? 이거 진짜 이런 느낌이죠. 장명 센스가 쥐기네요. 움직이는이 아니라 천재. 쥐기는 성이에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깜짝. 이것도 닉네임도 놀라겠다. 요즘에 놀랄 일이 많아요. 자, 이 쥐기는 성님께서는요. 제우스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놀랍네요. 요거 잠깐만요. 반도체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 비중 제가 차마 못 봤거든요. 예. 10%가 아니군요. 100%입니다. 비중 죽입니다, 진짜. 와. 4만 원에 100%. 그런데 지금 수익이에요. 그래. 이게 이거 좀 대단한데요? 크게. 재밌네요. 크게 먹고 싶다. 마음이 느껴져요. 제우스님, 제우스님이래. 움직이는 성님, 제우스. 오늘 너무 놀란 마음이 지금 가라앉질 않아서. 그래. 5만 원 위에 있습니다. 100%.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우스입니다. 일단 100% 비중이고 수익 보고 있는데요. 크게 먹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거 더 갈 수 있습니까? 반도체 세정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이드 밸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반도체가 사람들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쪽만 가고 있으니까 대형 반도체는 안 가고 메모리나 이런 쪽은 삼성 하이닉스는 안 가고 관련된 중소형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이쪽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클러스터 대형 비밀 반도체 하고 하니까 장비뿐만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로 보이고 AI 반도체에서 또 가기도 하니까 테마적인 거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제 요런 주식들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AI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얼마 생산 안 하고 실제로 한미반도체, 이수피타시스 몇 개 실질적 수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AI 반도 우리가 늦었고 미국이 1등이죠. 엔비디아가 1등이듯이 그럼 관련된 우리나라는 실제로 실적이 잘 안 받쳐주죠. 올해 이 종목도 제우스도 세정 장비 쪽이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이 88% 줄었어요. 매출도 좀 줄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적 나올 시즌에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변곡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주식을 100% 사는 것은, 조금 늦은 측면이 있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중소형주들은 항상. 반도체 내려가면 반타작이에요, 실적 안 나오면. 그래서, 조금 선도주, 주도주는 아니죠.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 주도주는 이수피타시스고요. AI 혁명 1등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SNS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블랭크만 쓸 거라 이런 쪽은 워낙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일본과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수출이 자율화지금 경쟁해야 되는 그렇고요. 제우스는 잘 가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 크진 않죠. 4만 원의 단가 높아요. 저는 이것도 가고 있는데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지만 지지선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붕괴되면 안 됩니다. 일단은 49,000원, 48,000원, 60분부를 보니까, 여기 지금 위로 쳐야 돼 못 치고 있죠. 그 반드시 지지해줘야 됩니다. 49,000원이네요. 그래서 49,000원 정도 깨지면 비중을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래서 애매한 단가예요. 54,900 왔으니까. 이거 목표가 온 거예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심리 게임인데 100% 가면 안 가요. 그 다음에 3배 가면 잘 안 가고 그럼 5배 가고 그 다음에 6배, 7배가 아니라 10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100부터 시작하면 일단 $300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0달 개념 없어요. 500달 가는 거예요. 목표가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5만 4천이니까 2만 5천에서 목표가 온 거죠. 100% 5월부터. 그래서 이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4일 동안 위로 쳐야 되는데 저는 목표가 맞다고 생각하고 49,000 기준으로 손절가 기준으로 비중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없습니다. 저는 목표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제우스 봐드렸습니다. 일단은 목표 가격에 온 상황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49,000원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절반 이상 매도해보시고 비중 축소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울의 주기린 성님의 제우스 봐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죠, 이거? 주기린 주기는서. 예. 자, 그 다음은 한 5위를 우선 공개하고 가야 되겠어요, 시간상. 그럴까요? 예. 자, 오늘 랭킹 지구의 역대 평균 기온이 되겠습니다. 자, 5위부터 공개해 주시죠. 그나마 제일 덜 더운 날. 그렇죠. 2002년이었네요. 네. 아니, 그러면 그냥 결국 연도순 아니에요? 연도순일 수 있겠죠. 중간에 예. 한번 꺾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믿고 갖고 온 겁니다. 자, 2002년도 7월이, 사실 근데 2010년 이 정도까지 중간에 붕 떴으니까, 네. 이때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더운 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리고 저건 또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사용하면 저렇게 그렇죠. 펭귄과 귀여운 북극곰들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탄소 중립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은요, 우리 조원희님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녹십자인데요. 제약바이오, 물 들어오나 싶다가 2차 전지로 또 다 쏠려가지고. 오늘 신저가예요. 오늘 신저가입니다. 많이 떨어지네요. 예, 지금 사셨던 가격이 11만 원인데요. 11만 원이면 가격대가 이제 좀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 네. 이렇게 볼 법한 그런 차트예요. 근데 이제 10% 담고 계시는데 오늘 추가로 한 5, 6%가 더 밀려버리니까 우리 조원희님께서 조금 왜 빠지는지 도대체 궁금하다. 그리고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 이것까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종목 진단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맞아요. 이제는 갈 때가 슬슬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는데 또 시장이 쏠리면서 다시 한번 더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녹십자입니다.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중에 특별한 앞으로 AI로 유전자 단백질이든지 이런 분석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 빼고는 경쟁력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 제약사들은 굳이 특별한 게 없어요. 팔아가지고 안정적인 돈은 벌지만 제대로 신약도 못하고 우리나라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잘. 한미약품도 하다가 제대로 거의 안 됐지. 우리나라 제약사들 대다수 그렇습니다. PR 10배 엄청 비싼 겁니다. 과거에 늘 10배 이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녹십자는 혈액 제제와 백신 제제인데 혈액제 혈액 진단이라 특별하게 그럼 이쪽에 크게 증가할 수 이제 신약에 이런 게 크게 별로 부각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판매하는 의약품들 백신 의약품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20년도 코로나 때 영업이 500억, 그 다음에 21년도 이제 컸어요. 700억, 800억. 이제 올해는 500억. 그러니까 주로 해봤자 800억 내외예요. 잘 돼도.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인데 15배죠. 워낙 비싼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하는 것은 그건 수급적인 요인이에요. 지금 다 2차 전지나 반도체 쫄려 있기 때문에 차가 누군가 들어와야 가는 거. 동의성이라 그러죠. 나만 좋다 그러면 안 되고 남들도 좋다 그래야만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그랬을 때 2차 전지가 계속 저렇게 쏠리진 않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를 기다렸다가 그럼 가야 될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주들은 특별하게 보시면 잘 안 가요.
한미약분도 잠깐 올랐다가 4% 갔다가 또 빠지잖아요. 그죠? 지지부진.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 말과 21년도 초에 코로나 한참 있을 때, 진단주라는 시저널 이런 거 다시는 평생 이 가격을 회복을 못하니까 물리면 절대로 안 된다. 손절선 정해서 하시라고 숱하게 위에 제가 겁을 많이 줬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지금 보세요. 지금 19,000원. 그때 당시 자금 더 내려와 있잖아요. 코로나가 거의 아직도 5만 명 월 뭐 이렇게 하루에 그런 타치더라도 모멘텀으로 그런데 실적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이런 쪽은 관심 가지지 마죠. 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12% 정도로 손절선 정해서 나오고 지금이라도 가는 주식으로 가는 게 빠릅니다.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3개월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녹십자 관련해가지고 매도 의견 주셨고요. 손실은 나지만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는 쪽으로 가셔가지고 수익을 지금 더 버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길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죠. 네. 자, 그럼 종목 진단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가이자님, 저는 가즈아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가이자님이셨네요. 자, 가이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라운텍입니다. 자, 라운텍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예. 9,010원에 15%. 아우, 이 손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오늘만 해도 10%가 빠지거든요. 이게 많이 빠져서 갑작스럽게 밀리니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15% 비중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이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라운텍 오늘 좀 급하게 빠지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거의 다 안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 하이닉스도 빠지지만 실적 안 나온 건 실적 시즌은 거의 다 그냥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빠지면 가격에는 급락하면 누군가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올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에 다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빠지면 2차전지 섹터 아니고 반도체 확실한 AI 반도체 아니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실적 시즌에 반도체 관련된 실적 안 나오는 주식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뭐 빔 프로젝터,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AR, VR 전부 다 뭐 매출이 또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익을 어떻게 낼지도 모를 그냥 주변주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뭐 산다 하더라도 굳이 왜 요걸 사시냐고, 그죠? 많은데 공부를 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거 산 거 아니에요, 지금? 9,000이 여기 사는 거잖아. 많이 빠졌다고. 주식은 빠진 주식은 남들이 팔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끝없이 올라가는데 남들이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서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15,150 돌파한다는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빠졌을 때 15,000에서 7,000 반타작 됐네. 50, 30 빠진 그럼 사면 되는데 그것은 내가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 가디주로 사야지. 그러지 않고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기업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적자도 나다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잘 못 보더라도 투자를 하고 싶으면 매매하고 재무제표라도 좀 보고 오셔서 1분기가 적자가 9억이나 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이에요. 21년도 16억, 22년 영업이익 3억, 뭐 100억 매출에 3억밖에 못 내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걸 사야 돼요? 잘 모르면 제일 좋은 SNX 사든 아니면 이스페타 사든 아니면 정 모르면 삼성전자를 사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잘 모르는 검증되지 않는 전문가들 유튜브 여러 가지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듣고 대충 듣고 사지 마시고 공부를 꼭 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량하고 미래 보장된 실적 보장 그런 거로 가셔야만 앞으로 승승장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도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갈 수 있는 쪽을
골라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라운텍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동안에 오늘 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던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들 갑작스럽게 또 차익실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다시 회복해 줄지 앞으로 좀 더 남은 시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 2차 전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흔들리면 이거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충격이 클 수 있죠. 자, 어쨌든 다음 종목 갑니다. 네. 곽보영님께서 여기 또 어제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하. LS. LS. LS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와. 오늘 LS 네트워크 날아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지주에서 LS 보는데 6% 올라가요. 6%. 이거 사실 근데 네. 윗꼬리를 꽤 제법 세게 달았거든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굉장히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 네. 오늘 그 이상 갔다가 윗꼬리 다는 약간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86,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5%의 비중으로 담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간에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계시니까 86,000원이면 진짜 이렇게 뜨기 전에 그냥 사놓고 계속 LS는 횡보에 횡보를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걸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LS 이번 상승으로 입절할까요? 지금 LS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 게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찾다가 포스코홀딩 많이 올라가네. 포스코홀딩 제2의 포스코홀딩을 찾은 거죠. 제가 주식을 가장 못하신 분은 늘 제2를 찾는 분들이라고 그랬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러면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서 합니다. 물론 소형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1을 1등을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지는 거예요. 그럼 LS도 앞으로 관련된 이 대량 관련된 동부터 관련된 친환경 원재료 쪽을 많이 해요. 하니까 앞으로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보시면 지주사들이 지주사는 쭉 있는데 엠트론 사업도 전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앞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도 사업도 하고 하지만 이 주식이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직 한 25년도 정도 돼야만 좀 나아질까요? 물론 안정적인 실적 나와요. 지금은 원자재가 높은 가격대니까 당연히 이익도 올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도 내려가면 원자재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매출도 특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올라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LS 포스코홀딩스 그룹처럼 그건 근본적인 완전히 25원 바뀐 거 그 정도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LS 그룹은.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가 그랬지만 일단은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근데 비중 워낙 적게 샀으니까 저는 좀 5% 정도 줄이고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10%는 보유하시고 이 갭 매운 것을 붕괴하면 안 되니까 96,000원을 96,000원이네요. 12평선 60평은 한 11만 원 정도로 이제 12만 원이네요. 그죠? 12만 원으로 손절가 드릴 테니까 요걸 종가로 유지해야 됩니다. 일단 5% 팔고 15% 중에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10%는 보유했다가 11만 종가로 깨지면 다음날 회복 못하면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실한 주식을 사는 게 나아요. 항상 주변주 사다 보면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만약에 지금은 꺾이지 않는데 꺾이면 과거의 카카오처럼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매도세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손절선을 정해서 가야 됩니다. 저평가된 종목 말고요. 이런 고평가된 종목들은 그렇게 꼭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만원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입니다. 네. 네. 자, 5%로는 이익 실현, 그리고 12만 원이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깨졌을 때 회복이 어려우니까 꼭 손절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LS까지 이렇게 봐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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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4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
지구의 역대 평균 기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7월이에요. 맞아요. 다 7월. 자, 4위 공개합니다. 2021년 7월이었네요. 재작년. 16.7도. 예. 2년 전입니다. 저 때도 굉장히 더웠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했었을 때 진짜로 펄펄 끓어가지고 많이 네. 더웠었고 또 은근히 2019년하고 네. 2020년은 또 저렇게 또 덥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뭐 라니냐 현상 뭐 이런 게 또 나와가지고 오히려 온도를 좀 내렸던 그런 겁니다. 저 고음은 점점 더 힘들어하네요. 심지어 펭귄이 지금 하나 없어졌다는 걸 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라져버린 펭귄. 이제 다음 3위쯤 되면 곰이 한 마리만 남지 않을까. 네. 제가 한번 예측해 봅니다. 다이온 펭귄에게 애도의 한마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도와주실 분은요, 김봉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오늘 아주 눈부신 빨간 양봉 같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첫 번째 종목이 좀 셉니다. 삐삐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인데요. 이거 또 나오네요. 또 포스코 포스코예요. 그룹에서 네, 포스코예요 또. 포스코 DX입니다. 28,500원에 10%. 네. 야, 대단하죠? 4만 원 위까지 왔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 싶은데 전문가님, DX 이거 더 갑니까? 자, 그 2차전지 포스코 그룹주가 저는 아마 그 오늘 내일 정도 일단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지나서 오전까지 좀 강했던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지나서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막 나오죠. 오늘 뭐 시장이 뭐 난리 이거 6.25는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량의 거래가 어제까지 발생을 했고, 이따가 뭐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저점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은, 예, 뭐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전량도 한번 때리시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8,500원 10%니까 우선 지금 절반을 일단, 차익을 해주시고, 오늘 시가 있죠. 이제 오늘 시가. 오늘 시가 얼마냐면, 35,700원, 그러니까 35,000원을 이후에 이탈한다 그러면 전량 차익을 하시고 나서, 예, 그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일단, 오늘 급등을 이용해서 일단 차익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비님의 포스코 DX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를 대표할 만한 종목들 모조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 짧은 시간에 오후 1시 넘어서면서부터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모조리 쏠려 있었던 그 시세들이 윗골을 제법 길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관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특히 바로 최근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꼭 차익 실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쏠려 있었고 또 수급 자체가 또 코스피도 그렇고 안 좋다 보니까 네. 떨어질 때 또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연금술사님의 종목 고려아연인데 이게 어제랑 오늘이 완전히 면면이 달라집니다. 네. 어제는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뽑아내면서 쑥 올렸죠. 야, 한 번에 지금 40만 원 후반대에서 50만 원 초반까지 쫙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5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사셨던 가격은 47만 4천 원대. 20% 어제 올라갈 때 사신 건지 아니면 전고점에서 사신 건지 어쨌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고려 아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고려아연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 그 하반기까지 중기적으로 좀 보여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만약에 2차 전지가 이번에 좀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장기간 좀 많이 밀렸던 뭐 거래소든 뭐 코스닥이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선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이제 시진핑 정부가 항복했죠. 예, 그 리오프닝 효과가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하반기에는 내수 시장을 진작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뭐 국제유가도 올라오고 뭐 아연 가격, 구리 가격도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인 성격에서 본다 그러면 뭐 월봉을 지금 보시더라도 현재 지난달 이번 달에 이제 매수 맥점은 맞죠. 이 트렌드 이 하단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딱 지지 맥점이죠.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예. 그래서 단기는 만약에 단기 물량이다 그러면 이런 무거운 종목이 어제처럼 이제 오늘 오전처럼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끊었다 다시 보는 게 원칙인데
지금 저점에서 뭐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세, 그러니까 준기로 오늘 자리가 여기 저항입니다. 기술적 보시면. 예, 이것이 한 번에 돌파를 한다기보다도 다소의 뭐 다음 주까지 좀 급등락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55만 원, 57만 원 일단 단기 목표가 되시고요. 중기다 그러면은 오늘 하반기까지 이제 저점을 탈출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60만 원 라인까지 좀 끌고 와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단기와 중기 일단 구분해 주시고 전체적인 전략은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려아연 중기 보유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무섭네요. 무서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채팅창에도 오후 들어서 2차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이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950 위에서요. 순식간에 30포인트를 넘게 밀어버렸어요. 지금 종목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고려아연 전에 했던 게 포스코 DX였는데 그렇죠. 지금 포스코 17% DX 플러스였었는데 네, 지금 순식간에 마이너스입니다. 와, 이게 지금 LS도 그래요. 손쓸 여력도 없이 그런 타이밍도 주지 않고 포스코 DX 현재를 마이너스 3%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쪽에서는 오늘 상승 나왔던 거 거의 다 반납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예. 엠텍이 장중에 지금 빠르게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LS는 이거 바로 마이너스 5%까지 가버리네요. 와, 이거 정말 무섭게 변동하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과연 오후장 막판에 다시 들어와 줄지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이게 예상은 했었는데 그렇죠. 어. 게다가 이 지금 빠져나간 쪽이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딱히 들어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수익 실현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놀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국명님께서도 깜짝 네. 놀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들어와 있거든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KI 테크놀로지요. 2차전지 갖고 계시는군요. 예? 2차전지로 갖고 계시네요. 예. 예, SKI 테크놀로지 오늘 지금 9% 상승이긴 한데 이게 네. 장중에 20% 넘게 솟구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기감이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왜 매수 이러는 가격과 비중은요? 예, 11만 7천 원에 20%예요. 오늘 사셨어요? 한 2년 됐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래 보유하시다가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예. 오늘 굉장히 좋았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들게 되니까 약간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돼가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자,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윗꼬리 달면서 매수가 밑으로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동안 시장은 2차전 양극재가 시장을 주도를 했잖아요. 예, 그 2차전 소재 중에서는 이제 그 분리막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움직였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일단 분리막 쪽에서는 뭐 선발이죠. 예. 최근에 이제 한국 분리막 업체들의 그 생산 능력, 그 증가율이 이제 글로벌 평균치를 좀 상회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지금 수급도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막 쪽은 지금 뭐 하반기까지 좀 약간 둔탁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선은 좀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포스코 DX 오늘 내 이제 2차전지가 단기 이제 고점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발빠르게 막 지금 손바뀜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오른 것은 최근에 2차전지 그 랠리에 따른 묻지마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올랐던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 이상으로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거래가 엄청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선발주가 올라가면서 올랐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제 절반 정도 끊어주는 겁니다. 원래 끊었다가 다시 이제 한번 누를림 줄 때 아래쪽에서 재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셔도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년 정도 보유했으니까 우선은 이제 그대로 보시는데 좀 지루하다 그러시면 지금 매수가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끊었다가요
나중에 좀 시장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그 좀 바뀌겠죠. 예? 그동안 이제 시장 주도했던 양극재는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이 종목은 이제 크게 안 밀린다 그러면 재매수 해주는 그런 전략을 접근하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리막 쪽이 지금 수급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 기다리셨으니까 단기적인 급등락 무시하시고 좀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최소한 14,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구분하셔가지고 예상하시고 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지금 뭐 굉장히 큰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참고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SKI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와, 지금 시장의 변동 상황이 무섭습니다. 저희가 종목 하나 소개하는 동안 네. 또 다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내려 1, 20%를 그냥 다 뺐다가 바로 10%를 올렸다가 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심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빠지니까 눌림목인 줄 알고 다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무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롤러코스터가 이런 거네요. 그냥 저까지 그냥 다 긴장이 돼요. 약간. 와, 예. 무섭습니다, 진짜. 포스코 DX 다시 17%예요. 야, 씨 무슨 20%를 밀었다가 다시 20% 올려버렸습니다. 시장이 시장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보겠습니다. 숙취앤토마토님께서 레고캠 바이오 올려주셨는데요. 35,700원에 18%입니다. 오늘 4% 밀리는데 그것도 원래 장중에 더 밀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그나마 올라온 게 이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쭉 밀려 내려오다가 오늘 더 한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그 종목은 사실은 이게 진단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시장은 의미가 없어요. 상승 종목 빼고 지금 2차전지 쪽으로는 수급 쏠리면서 다른 종목은 다 밀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따 오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언급할 내용인데 이럴 때는 냉정한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 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지금 뭐 바이오주,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 해외 시장이 밀렸습니까? 그거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호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쭉 봤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군들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매수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목군들. 2차 전지 빼고는 다른 쪽은 매수란 얘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개이한 현상이 특히나 이제 코스닥 1998년도 개장 이래 저 역시도 데이터를 많이 뽑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수급은 25년 이래 코스닥 개장 이래 처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께 냉정히 판단하시고 2차 전지가 아니고 다른 쪽 뭐 제약바이오도 괜찮고요.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 이유 없이만 밀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이런 내곡행가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보시더라도 원래는 여기서 지난주 정도에 이제 저점 찍고 터닝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워낙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악재 나온 것도 없이 개인들이 이쪽 던지고 저쪽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 수급 상황 제가 이따 공개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 홀딩이에요. 홀딩 되지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매수 관점에서 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거래가 없고 수급이 약간 치아가니까 직전 그 9월달 저점까지 밀었기 때문에요. 아래꼬리 치고 내일장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의미 없이 지금 일주일 내내 밀었기 때문에 반등 나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맥점입니다. 저항 맥점. 좀 중기적으로 이번에 민 김에 난 뭐 제약바이오 한 종목 정도는 좀 연말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금 대비 한 10% 정도는 좀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뭐 이 기업도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원하신 수익률 정도 충분히 주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단기, 중기 홀딩 1차 목표가 38,004만 원, 2차는 45,000원 이상 이렇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고캠 바이오 단기 목표가 그리고 그 이상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8,000원에서 4만 원, 2차는 45,000원 이상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와, 지금 종목 진단을 하나만 갔다 오면 훅훅 바뀌어 있어요. 저희가 오늘 도와드렸던 종목 중에 포스코 DX, 아까 전에 처음 종목 진단 도와드렸을 때 플러스 17%, 네. 진단 하나 하고 오니까 마이너스 한 3에서 5%, 네. 진단 하나 하고 오니까 다시 17% 플러스, 그리고 진단 하나 하고 오니까 다시 다 뺐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가네요? 어떤 장인지 무서울 정도인데, 여러분 쉽게 이럴 때 빨리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수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크게 손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전문가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같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네. 이럴 때는 잘 기준 잡아서 코앞에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네. 잠깐 저기서 이러고 있구나 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서 저희는 투자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진단을 하나 가기 전에 오늘 랭킹 주제 요거를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해요. 자, 중요하지도 3위와 않아요. 잠깐 네. 공개해 주시죠. 네, 2016년 7월이었습니다. 저때 당시에 상당히 더웠던 걸로 기록이 되네요. 다 16, 17도입니다. 예, 3위 공개드렸고요.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5,300원에 30%요. 5,300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6월 말 정도. 얼마 전에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꼭 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2차전지 쪽 제외하고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알아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요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매수를 6월 말에 그 하셨던 시점은 딱 맥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수익도 좀 제법 났었는데 챙기지를 못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원위치 해버렸죠. 오히려 이제 손실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또 요 기업이 또 대표주로 또 부각이 됐죠. 6월 중순부터. 예, 그래서 그 재료 때문에 일단 올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나와줘야, 거기에 대한 호재가 나와줘야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시고, 근데 다음 달에 그죠? 우리 또 진단해드리면 또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 기사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8월 중순부터 8월 말에 이제 원팀 코리아 재건 사업단을 파견한다고 1차로. 지난달에 대통령 다녀오시고 나서, 지난주죠, 전전주에. 예, 그럼 요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그게 이제 8월 한 중순 정도 되겠죠. 그때 또 이제 움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기업도 이제 거래가 없이 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반등은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 말 정도 한번 나올 것이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제 재건을 한다, 휴전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재료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모르잖아. 정치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금 대비 한 10% 미만 정도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내일장 이후에 좀 물타기 또 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또 물타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신 가격초는, 그러니까 5,200원, 300원. 거기서는 일단 반 이상은 줄이세요. 줄이시고 아직은 좀 시기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기사 나온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8월 중순이나 8월 말 정도에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단을 일단 파견한다고 하니, 예, 그 8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반등이 안 나온다, 그냥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러면 우선 놔두세요. 예? 그래서 그 8월 중순 지나면 수급에 들어올 겁니다. 그 관련 종목군들에. 예, 그때 일단 좀 빠져나오시고, 그런 재료가 이제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제가 정확히 목표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올릴 때는,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올릴 때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끊어주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홀딩 말씀드리고 제가 그 시기까지 지금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 주지하시고, 일단 홀딩 하시고 주가 올라올 때 적절하게 일부는 좀 끊었다가 나머지 물량만 좀 보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님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파란 사막님께서 저는 아이디만 보고서 뭐 게임주 사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네. 82,500원에 비중은 10%.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89,400 거의 매수가보다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 오늘 유난히 제약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시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소식이 나온 건지 2차 전지 팔고 이쪽으로 들어오셨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급등을 왜 하는지도 좀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 뭐 발빠르게 손바뀜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2차전지 누르니까 제약주가 이제 만만하거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하반기 합병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만약 합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 주가를 8만 원 우에 아니 뭐 그 이상에서 일단 합병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앞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쪽은 오히려 이제 매수다. 2차전지 빼고 다른 쪽은 매수다. 이 10가지 항목. 여러분들 다 냉철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오네요. 요런 애들이 나중에 조금 이제 그 선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단지 내일 또 만약에 이제 2차전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와 버린다. 그럼 또 누르겠죠. 그런 요인이라. 그러니까, 좀 가져가시면 하반기까지 현재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2차전지 들어가서 먹을 게 크게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코스닥은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이면 전체 지수가 안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하반기를 보고 우리가 좀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될 것이냐. 제가 봐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하시고 단기는 직전 고점 여기에 이제 상승 3파가 되는 구간이죠. 1파, 2파 누르고 3파 1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단가를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그 이상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월봉 봐서는 이제 이격 같은 경우도 장기 하락을 찍고 N자로 올라서는 패턴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이태리 장인 패턴이니까 단기,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본만 전문가 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2차전지 쪽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FOMC 결과가 이제 바로 나오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별개죠, 이건 약간. 이거 지금 코스닥이 너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5%를 밀어버리면서 900포인트 언더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코스피도 물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이 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외국인이 왕창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장중 고점이 참고로 956포인트입니다. 예. 50포인트 넘게 거의 60포인트를 1시 이후에 다 밀어버렸다는 사실. 대응하시기가 정말 좀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차게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위와 2위는 간단하게 좀 공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지형 기준 가장 더운 날 말씀해 주시죠. 제일 더운 게 올해입니다. 올해군요? 아까 17도가 넘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은 엘니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게 지구 온도 17도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자,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랭킹쇼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 오늘 공개 방송 일정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3시 40분에 앞서 나오셨던 김본방 전문가. 원래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시는데 오늘 수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감 브리핑 들으시면서 오늘장 어땠는지 그리고 내일장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자 오후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